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남친 집에 놀러 오라더니 김장하는 날이라는 사연입니다. 얼마 전에 남친 집에 놀러 갔다가 왔습니다. 남친은 여동생이 한 명 있고 이모들이 3분이나 있었어요. 남친 어머니는 이모들 중에 맞이어서 항상 남친 집에서 김장을 담는다고 들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이모들과 사이가 좋아서 항상 자주 왕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남친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와도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어서 자주 가곤 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한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고 했습니다. 남친과는 캠퍼스 커플로 지내다가 졸업 후엔 제가 먼저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남친은 드디어 회사 면접까지 끝내고 최종 합격자 통보를 받은 지 얼마 안 되었어요. 남친의 부모님은 저와 사귀고 있다는 것은 알고는 계셨지만 한 번도 뵌 적이 없었기 때문에 궁금해 하셨대요. 당연히 결혼도 저랑 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준 대기업에 입사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한껏 들떠 계셔서 이모들에게도 자랑을 많이 하셨고 이모들의 축하 인사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는 첫 외손자인 남친을 무척 아끼셨는데 직장도 잡았으니 빨리 장가가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남친 어머니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서 한번 얼굴을 보고 싶다면서 데리고 놀러 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남친이 집에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부담 갖지 말고 친구 집에 놀러 간다는 생각으로 자기 집에 가자고 했어요. 사실 저희 집에는 남친이 데이트 때마다 바래다 주면서 집에도 자주 왔었어요. 그래서 남친은 이제는 저희 집에 어렵지 않게 오고 가곤 했습니다. 이미 엄마와 아빠 그리고 오빠에게도 인사를 드린 지가 오래되었거든요. 그렇지만 남친 집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궁금하기도 하더군요. 남친 집은 교외의 넓은 전원주택이었어요. 남친 어머니가 꽃을 좋아하셔서 정원에 각종 꽃들을 키우시고 텃밭도 가꾸시고 김장할 배추도 직접 주변 텃밭을 이용해서 심은 거라고 했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꽤 부지런한 편이어서 정원을 잘 가꾸시고 집안도 이쁘게 가꾸시는 게 취미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놀러가는 기분으로 가볍게 남친 부모님의 얼굴만 익히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남친을 따라갔습니다. 가을이 깊었지만 따스한 햇살 아래 화창한 날씨는 참 기분을 업시키는 것 같더군요. 평상시 입던 그대로 펑펑한 청바지에 박시 스타일 맨투맨 티셔츠에다 가벼운 롱코트를 입고 장미꽃 한 다발을 들고 갔습니다. 남친에게 말로만 듣던 남친집이 무척 궁금해서 설레기까지 했어요. 남친 말대로 멋진 전원주택단지에 위치해 있는 가장 크고 넓은 집이었습니다. 남친 집이 이 정도이면 꽤나 잘 사는 집에 속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이술적인 감각이 남다르다고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아기자기하게 그 넓은 정원을 잘 가꾸셨더라고요. 이렇게 하기까지 정말 공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큰 집에 강아지들과 고양이들만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참 이쁘고 귀엽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집의 입구에서부터 볼거리가 참 많았는데 한참을 정원을 구경하고 현관문에 들어섰는데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큰 저택에 남친 부모님만 사시기에는 참 아깝고 너무 넓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남친 어머니께 먼저 인사드리려고 두리번거렸는데 보이지 않아서 남친에게 물었더니 뒤뜰에서 이모들이랑 김장을 하신다고 했어요. 남친의 안내에 따라서 저택의 뒤쪽으로 삥 돌아갔더니 또 하나의 넓은 마당이 나왔습니다. 주방과 연결된 듯한 수도가에는 배추를 다듬고 절인 배추들이 쌓여서 비닐에 덮여 있었어요. 주방과 연결된 보조주방이 건물을 따라 길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쪽으로 다가가자 왁자지껄한 여러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앞장서 가던 남친이 엄마, 이모, 저 왔어요 라고 하자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달려나오는 아주버니가 계셨습니다. 아이고, 내 조카 왔나? 저를 가리키면서 그때 말했던 여자친구? 네 이모, 제 여자친구예요. 우리 막내 이모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와요. 반가워요. 라고 하면서 남친의 이모가 남친을 보면서 엄청 이쁘게 생겼네. 너 능력남이네. 라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갈하게 머리와 앞치마를 세트로 입고
고운 자태로 보이는 분이 한눈에 봐도 남친의 어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남친에게서 듣던 대로였거든요. 남친의 이모들은 인사드리는 저에게 한마디씩 반갑게 말을 건네주시고 약간 호들갑스러웠는데 남친의 어머니는 생각했던 것보다 차분하셨고 말씀도 조곤조곤하게 하시더군요. 남친의 어머니가 남친과 놀다가 조금 있다가 김장김치에다 수육을 삶을 테니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김장 재료는 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았고 김장 고추 양념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친은 김장 담그시는데 방해가 될 테니까 나중에 김장김치 먹으러 오겠다고 하고 저를 데리고 다시 밖으로 나와서 남친 집을 이곳저곳을 구경시켜 줬습니다. 강아지들과 고양이들과 함께 노느라 정신이 없었고 남친 방이 2층이라서 테라스에 나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한참을 재미있게 남친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주방에서 김장하시던 남친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모셔오라는 거였어요. 이모들이 외손자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다고 하니까 보고 싶다고 오신다고 하셨다네요. 남친이 저에게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저를 보고 싶어서 오신다고 해서 모시러 가는데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어른이 보고 싶다고 오신다는데 제가 괜찮지 않을 것까지 없겠지만 좀 신경이 쓰이긴 했습니다. 남친은 어차피 배워야 할 뿐이니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첫인사를 드리는 걸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남친은 저를 남겨두고 가까이 사시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모시러 나갔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고양이들과 강아지들과 함께 놀고 있었고요. 남친이 올 때까지 아주 편안하게 잘 놀고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문제였었나 봅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도착하신 것 같아서 미리 1층에 내려와서 입구에 들어서시는 두 분을 향해서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남친의 외할머니는 외손자한테 하던 것처럼 제 손을 꼭 잡으시고 그러셨어요. 우리 수영이 각시될 아가씨구만.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는 헛기침만 계속 하시고는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시다가 주방에서 김장배추 비비느라 정신없이 바쁜 이모들과 수육 삶느라 늦은 점심을 준비하는 남친 어머니를 보다가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르셨어요. 너는 왜 가서 김장하는 거 도우지 않는 거냐? 저렇게 김장하느라 바쁜데 가만히 멀뚱멀뚱하고 있네. 그러자 남친은 외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 친구는 손님이에요. 일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자 남친의 외할아버지가 바로 그러시네요. 네 각시될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며느리 될 사람이 어른들이 일하고 있는데 손 하나 까딱을 안고 있어? 라고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그러자 외할머니가 그러는 외할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오늘 처음 본 사람에게 무슨 일을 시켜요? 조용히 하고 있어요. 나중에 시집와서 얼마나 당신 때문에 고생을 죽도록 할 텐데 불쌍하기만 하구만. 아가, 너 오늘은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자 바로 외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무슨 얼어 죽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두 분이 큰 소리로 다투시는데 남친 엄마가 와서 남친 외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손님한테 무슨 일을 시켜요? 오늘은 그냥 놀러 온 거예요. 그냥 친구예요. 그냥 친구가 어디 있냐? 오랫동안 사귀었다면서. 어른들이 일하고 있으면 함께 거들고 도와야지. 그게 도리지. 그런 예의범들도 배우지 못한 것이냐? 라고 따끔히 나무라시는데 저는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저와 남친이 당황해하며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옥신각신 해가며 다투시기 시작하자 남친의 막내 이모가 배추를 비비다가 말고 몸빼바지와 빨간 고무장갑을 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수영이 각시가 나를 잘못 잡았네. 할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겠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네 라고만 하고 몸빼바지로 갈아입으려 방에 들어갔어요. 할아버지도 이리 오셔서 배추 버무리세요. 거기서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라고 하면서 크게 웃었어요. 그러자 남친 어머니가 그런 남친에게 할아버지에게 버릇없이 말한다고 한마디 하시더군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가르쳐준 대로 남친과 함께 하다 보니 할 말 했습니다. 남친은 외할아버지가 옛날 분이라서 살짝 피곤하신 면이 없잖아 있다면서 대충 비위만 맞춰드리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두 이모들이 모두 그랬습니다.
아이고, 자기 각시 일 시켜 먹을까봐 겁부터 단단히 났네 라고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남친의 어머니나 이모들도 모두 다른 의도는 없이 좋으신 분들 같았어요. 그런데 남친의 외할아버지는 저를 꽤 맘에 들어하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첫인상부터 약간 굳은 표정이셨고 한 번도 얼굴을 펴지 않는 것이 누가 봐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남친의 외할아버지 외에는 모두들 저에게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건네셔서 그런대로 좋았어요. 배추 비비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도 영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자주 쳐다보셨는데 모른 척 하려고 했어요. 남친이랑 함께 김장배추를 비비는데 허리가 아파서 힘들더라고요. 쪼그리고 앉아서 하지도 않던 일을 하다 보니 다리도 저려왔어요. 그래서 자세를 바꾸려고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랬더니 노래 보고 계시던 남친의 외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헛기침을 하시면서 그러셨어요. 어른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열심히 배추를 버무리고 있구만. 저 애는 틀려먹었어. 라고 거침없이 직구를 던지셨어요. 그 말에 저는 상처를 받았어요. 처음 본 손자의 여자친구한테 너무 직설적으로 싫다는 표현을 하시는 것에 당황했습니다. 남친이 그런 남친의 외할아버지에게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 라고 눈치를 주었지만 계속 못마땅하게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그때 수육 삶는 것을 썰어서 상에다 내어놓고 점심상을 차리고 계셨는데 남친의 외할아버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남의 귀한 딸을 데려다가 김장시키는 집이 어디가 있어요. 오랫동안 사귀었으면 우리 집 식구나 매 한 가지 아니냐. 어른들은 일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놀고만 있다니. 저는 놀고만 있지 않았고 계속 김장배추 버무리고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처음 인사드렸을 때 남친의 어머니와 이모들이 김장하느라 바쁜데도 한가하게 있는 걸 보고서 하시는 말씀 같아 보였습니다. 원래 제 성격이 주눅이 드는 편이 아닌데 괜시리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하면서 남친의 외할아버지의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 제가 괜히 천덕꾸러기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남친이 제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눈을 찡긋하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일거수일투족을 째려보듯이 쳐다보고 있는 남친의 외할아버지가 꽤나 부담스럽더군요. 그래도 만난 김장김치에 김이 모락모락한 수육을 보니까 배가 고팠어요.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남친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나 배고프다. 맛있겠다. 저 돼지고기에다 김장김치 싸서 얼른 먹고 싶다. 라고요. 그랬더니 남친이 남친 어머니에게 그러더군요. 어머, 수진이가 배고프대. 수진이 고기 좋아하니까 많이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남친의 외할아버지가 엄하게 저를 꼬집으셨어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곳이냐? 감히 우리 손자에게 숟가락 놓으라고 시키는 것이냐? 어른들 앞에서 조신하지 못하게?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삶은 돼지고기를 썬 것을 들고 오다가 놀라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리벙벙했어요. 수저를 놓으라고 시킨 것이 왜 화날 일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뭐 때문에 제가 조신하지 못한 행동을 한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남친과 남친 어머니가 저에게 괜찮다며 남친 외할아버지가 옛날 분이시라서 그런다며 이해하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네 라고 대답하면 된다고만 했어요. 남친 외할머니 이모들이 웃으시면서 그만하시라고만 하시더군요. 남친은 저에게 우리 할아버지가 원래 그러셔. 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원래 그래. 그런가 보다 해버려. 알았지? 라고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멍청하게 눈치만 살피고서 얌전히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도 배가 고파서인지 김장김치에다 수육은 그야말로 일품이었어요. 외할머니와 남친의 어머니가 제 앞으로 고기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맛있게 남친 옆에서 먹었습니다. 복스럽게 잘 먹는다고 남친의 외할머니가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눈치 보지 않고 정말 맛있게 밥 한 그릇을 뚝딱 해치웠더니 남친이 옆에서 그러더군요. 누룽지 갖다 줄까? 아님 그냥 정수물 가져다 줄까?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제가 그랬어요. 따뜻한 누룽지가 좋겠지? 라고 했더니 남친이 주방에 가서 누룽지 2그릇을 떠와서 제 앞에 1그릇을 갖다 놓았어요. 그것을 본 남친의 외할아버지가 심상치 않은 눈초리로 쳐다보시는 듯 했는데 그걸 눈치를 챈 남친의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수진아, 할아버지께 식사를 다 마치신 것 같으니까 네가 물 좀 갖다 드리겠니? 라고 하셔서 아, 네 라고 하고서는 남친의 외할아버지께 여쭙습니다. 그냥 물을 드릴까요? 숭늉을 드릴까요? 그랬더니 완전 화가 난 표정으로 쏘아붙였어요. 그런 것은 묻지 말고 당연히 알아서 가져와야지. 네 참. 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너무 무안했어요. 영문을 몰라서 남친 어머니를 쳐다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따뜻한 누룽지를 가져오란 말씀이시다. 아, 네. 그 순간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처음 뵌 분과 식사를 처음 했는데 그분이 찬물을 원하는지 더운 물을 원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살짝 억울한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실 거면 남친의 어머니가 처음부터 누룽지 물을 가져다 드리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깜빡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저러나 아니 남친의 외할아버지는 저를 언제 봤다고 저러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되었어요. 옆에 있는 남친에게 사인을 보내서 함께 주방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드실 누룽지를 떠보라고 시켰어요. 남친의 외할아버지는 식사 후에 꼭 누룽지를 드신다고 했습니다. 양은 어느 정도 해서 떠가야 할지 몰라서 남친에게 시킨 거였죠. 남친이 떠준 누룽지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다시 앉았더니 다시 큰 소리로 야단치셨어요. 다른 어른들은 보이지 않니? 어떻게 너는 시킨 것만 하니? 그리고 넌 자리에 앉아 있어라. 남친에게는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하고 남친의 외할머니와 이모들과 남친 어머니에게 누룽지를 가져다 드리라는 거였습니다. 남친의 외할머니도 이왕 일어선 김에 누룽지를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제가 서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앞에 있는 누룽지를 먹으려고 하니까 벌써 다 식어서 맛이 안 나더군요. 뜨끈한 누룽지를 맛보고 싶었는데 그냥 숟가락을 놓고서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또 남친의 외할아버지가 한 소리 하셨어요. 어디 어른이 숟가락도 놓지도 않았는데 벌써 일어나는 거냐? 버르장머리가 없이. 아, 그렇구나 하고 놀란 표정으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유스럽게 자랐던 저는 몸에 배이지 않는 그런 습관이 남친의 외할아버지의 눈에는 무척 거슬러나 보더라고요. 계속되는 지적질과 호통소리에 저는 정말 주눅이 들었습니다. 행동 하나하나를 매섭게 쳐다보면서 무엇을 꼬투리를 잡고 한마디 할까 연구하시는 것 같았어요. 외할아버지와 나는 코드가 맞지 않네. 어쩌지? 라고 이런저런 생각이 마구 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불편해져서 스트레스가 쌓이더군요. 오늘은 괜히 왔다 싶었어요. 남친의 이모들과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가 엄청 좋은 분들이라고 평소에도 자주 말을 해준 탓에 평소대로 잘하면 되겠지 싶었는데 말이죠. 남친이 그런 나에게 말도 많이 건네고 옆에서 나름 잘 챙긴다고 챙기는 것 같지만 남친의 외할아버지는 틀상 그런 분이셔서 그런지 남친의 외할아버지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천면에 남의 집 딸에게 너무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직 이 집 며느리가 되겠다고 한 적도 없고 친구로 놀러왔을 뿐인데 말입니다. 아마도 나이 드신 분이라서 보수적인 성향 탓이라고 생각되긴 했지만 만일 이 집으로 시집 오게 된다면 남친의 외할아버지 등살에 참 힘들겠구나 싶더군요. 어른들이 식사를 다 마치자마자 남친의 이모들이 곧바로 하다가만 김장배추 비비기를 하러 가셨어요. 남친과 함께 상을 주방 쪽으로 날라서 함께 설거지하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 싫었어요. 주방에는 근처도 가보지 않았던 제가 어떻게 남의 집에 남은 반찬 정리나 뒷정리를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당연히 우왕좌왕 할 수밖에요. 남의 집 주방 살림을 제가 어찌 알겠냐고요. 남친이 저와 함께 주방에서 꼼지락거리는 것이 참 못마땅했는지 계속 소파에 앉아서 남친의 외할머니에게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익숙지도 않은 식사 후 뒷정리를 하자니 정신이 혼미해지는 느낌이더군요.
남친의 외할아버지가 뒤에서 뭐라 하시든 말든 상관없이 남친이 내 옆에 없었으면 못한다고 그냥 박차고 나왔을 겁니다. 사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남친 집에 가서 남친의 외할아버지한테 예비 며느리 검증받는 느낌이랄까요? 남친에게는 남친의 외할아버지 저런 모습들이 늘상 있는 일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이었어요. 그냥 겉으로만 그러실 뿐이지 속마음은 다르다고 했어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고 조용히 말하자 남친이 그러더군요. 네가 잘못해서 그러시는 거 아니야. 그냥 나이가 많은 분이라서 옛날 사고방식이 그래서 그런 거지. 그냥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면서 설거지를 나서서 했습니다. 저는 그냥 헹궈서 그릇 선반에 놓기만 했어요. 남친의 외할아버지는 딱 봐도 남친이 저를 도와서 주방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모습이 영 맘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던지 말던지 계속 함께 상을 치우고 설거지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남친에게 집에 그만 가고 싶다고 속닥거렸는데 그새 또 남친의 외할아버지가 커피 타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친 말고 저에게 타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커피 드시고 싶으시면 직접 외손자인 남친에게 시키시든지 할 일이지. 굳이 처음 본 저에게 시키는지 참 애매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친에겐 주방에서 나오라고 하셨어요. 제 옆에 붙어서 주방일 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남친의 외할아버지께서 잔소리를 더 심하게 하실 것 같다면서 외할아버지 옆에 가 있을 테니까 커피 타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제가 커피를 타서 가지고 갔는데 또 한 바가지 잔소리를 하셨어요. 커피 다시 타와라. 이게 뭐냐? 물이 너무 많지 않니? 이거 참 커피도 제대로 못하냐? 그러자 남친의 외할머니가 원래 할아버지는 진하게 마시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외할아버지가 커피를 타는 김에 일하고 있는 남친 어머니와 이모들 것까지도 타서 드릴 줄도 알아야지. 시킨 것만 하고 있다고 혀를 차셨습니다. 갑자기 스트레스 게이지가 한계치에 도달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친의 외할아버지께 다가가서 공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커피 드시고 싶으시면 직접 타다가 드세요. 제가 어떻게 처음 배웠는데 할아버지의 커피 기호를 알겠어요? 제가 오늘 여기 너무 오래 있었네요. 저는 집에 이만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이모들과 남친 어머니에게 점심 잘 먹었다고 대충 말하고는 답도 듣지 않고 바로 가방을 챙겨서 나와버렸어요. 남친의 외할아버지는 뜻밖의 당돌한 모습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남친도 외할아버지 때문에 제가 기분이 상해있는 줄 눈치채고서 데려다 주겠다고 따라 나섰어요. 남친이 차로 바래다 주면서 그러더군요. 미안해. 기분 풀어. 우리 할아버지는 말씀을 저리 하셔도 속마음은 따뜻한 분이셔. 처음이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나중엔 이해하게 될 거야. 뭐? 나중에? 니랑 나랑 나중에 어디 있니? 아이고 끔찍하다. 너네 집에 시집갈 여자들 누군지 몰라도 불쌍하다. 헬게이트 예고편 잘 보고 가는 느낌이다. 라고 했더니 남친은 계속 자기 외할아버지의 편만 들게 바쁘더군요. 원래 옛날 분이라 그러신 거야. 우리 엄마와 외할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셔. 어른이 그러신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젊은 사람이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그래? 네 외할아버지가 너만 사랑해주고 아껴주신 분이라서 그렇겠지. 어떻게 처음 본 외손자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하실 수가 있니? 아이고 안 봐도 뻔하네. 너한테 시집간 여자는 얼마나 고생시킬지. 너 장가가기 힘들겠다. 라고 했어도 끝까지 자기 외할아버지는 나이 드신 분이라서 그런 것뿐이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모두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나요? 쓸데없는 고집이나 색대를 써도 어른이니 그냥 참아줘야 하나요? 어른이라고 다 어른은 아니죠. 천지분간을 못하는 정치판을 보면 당장에도 알 수 있는데 말이죠. 나한테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 나도 사랑받고 자란 손녀야. 너한테만 할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마라. 남친도 평소에는 꽉 막힌 애가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어른들 밑에서 사랑받고 자라왔으니 내게는 조금 미안해야 할 뿐이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속상한 마음에 남친 집에서 있었던 일을 오빠에게 말해줬어요. 오빠는 완전 열불이 난다면서 처음 본 여자친구에게 그게 무슨 예의 없는 행동들이냐고 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통화를 길게 하는 듯 하더니 다음 주 주말에 제 남친을 할머니 집으로 데리고 놀러라고 했습니다. 남친 집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다고 했더니 다 생각이 있으니까 데리고 오라고 하더군요. 연락을 하지 않다가 연락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놀러 오라고 했다고 말하자 때릴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 댁은 남친 집보다는 훨씬 작은 집이었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시골집을 개조하고 증축해서 멋지게 저희 아버지가 전원주택으로 넉넉하게 지어드린 거였죠. 도착해서 보니 오빠네 식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4살 된 조카가 고모 하면서 달려서 마중 나오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갓 5개월 된 둘째 조카를 안고 있는 올케 언니는 찬바람 때문에 거실에서 엄마랑 있었어요. 남친은 익히 알고 있는 오빠와 아버지와 인사하고 마중 나온 처음 뵌 할아버지께 공손 인사를 드리더군요. 그런데 마당에 장작을 뗄 나무들이 가득히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시골은 춥기 때문에 집을 지어드릴 때에 벽난로를 설치해 놓으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자면 미리 장작을 피울 나무를 사다가 뗄감을 준비해야 했어요. 오늘은 그날이었습니다. 오빠가 나를 참 잘 잡았더라고요. 마당에 이 많은 장작을 패려면 한참을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하시기엔 무리라서 아버지와 오빠가 도끼로 장작을 패야 했어요. 그 뗄감으로 바베큐 파티를 할 참이었어요. 엄마가 거실에 계시다가 남친이 온 것을 보고는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어서 와. 어떡하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너랑 모처럼 바베큐 파티를 좀 할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겨울을 날 뗄감 준비를 하지 않았지 뭐냐? 라고 했더니 남친은 엄마에게 인사를 드리고서는 자기가 장작 패는 일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사람이 하나 더 늘었으니 금방 하겠다고 하시면서 생각보다 힘든 일인데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오빠 그리고 남친이 장작 패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생각보다 꽤 잘 패더라고요. 할아버지도 잘한다면서 역시 젊어서 그런지 힘이 좋다면서 칭찬했어요. 그래서 더욱 신이 나서 열심히 장작을 잘 팼습니다. 오빠가 바톤 터치해서 장작을 팼는데 영 시원찮아서 조금 하다가 못하겠다고 하면서 주구장창 남친이 혼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조금 하시더니 힘이 드셨는지 도끼질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모두들 남친이 장작을 잘 팬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하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거실로 들어와서 커피도 마시고 저랑 이런저런 얘기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장작을 패는 남친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엄마가 힘들면 쉬었다가 하라고 하셨고 한 번씩 오빠가 교대로 하긴 했어요. 장작 패는 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거실에서 한참 재밌게 조카 재롱에 빠져 놀다 보니 금방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모처럼 조카들과 올케 언니와 할머니를 만나니까 할 말이 많았어요. 밖에서 장작 패는 일을 보고 있다가 추워서 들어오신 할아버지와도 함께 마당에서 장작 패는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즐겁게 시간 가는 줄 모르며 얘기했습니다. 오빠가 장작을 팬 땔감으로 마당에서 고기를 굽기 시작했고 저와 올케 언니와 엄마는 조카와 함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거실에서 장작 패는 것을 구경만 하면서 잘한다 잘한다 하고 칭찬만 해주었죠. 엄마는 힘이 들 텐데 쉬어가면서 하라고 해주셨는데 괜찮다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 손수 땔감에 불을 피워서 고기를 굽기 시작했고 오빠가 덩달아서 함께 고기를 구웠어요. 거실에서 엄마와 할머니가 나란히 야채를 씻으시고 상을 차렸고 저와 올케 언니는 조카들과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고기를 잘 구워서 한 접시씩 가져다 주어서 엄마랑 할머니와 올케 언니와 조카랑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즐겁게 먹었습니다. 오빠가 남친도 그만 장작 패고 고기 굽는 걸 도우라고 했더니 열심히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장작 패느라 배가 고팠는지 고기를 구우면서 잘도 집어먹더라고요. 그래서 오빠에게 들어와서 차분히 고기쌈 하라고 했어요. 어차피 남친이 오빠보다 더 장작도 잘 패기도 하고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이 장작을 패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고 하면서 남친에게 물었더니 괜찮다며 호기 있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친이 혼자서 밖에서 고기를 계속 굽고 있었고 제가 고기를 거실로 날랐어요.
고기를 구우면서 먹으라고 밥과 야채도 가져다 줬더니 허겁지겁 잘 먹더라고요. 식사가 끝난 후에 아버지와 오빠도 나서서 장작 패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어둑해지는 시간까지 장작을 패니까 그 많던 나무들이 땔감으로 변모해서 할아버지 창고에 빼곡히 쌓였습니다. 그 뒷정리까지 일이 정말 많았는데 남친이 나서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칭찬하셨어요. 덕분에 금방 장작을 다 팼네. 장작 패기 선수구만. 매년마다 와서 맡아서 하면 되겠네. 라고 하시면서 흡족해 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나이가 많이 드셔서 힘드신 일은 하지 못하시니까 아버지 오빠가 자주 와서 도와드리고 있었죠. 오빠가 남친 덕분에 그 힘든 장작 패기를 다 끝마칠 수 있었다면서 남친에게 수고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남친은 거실에 한 번도 들어오지도 못한 채 밖에서 도끼질 하다가 고기 굽다가 땔감을 창고에 쌓고 마당 뒷정리를 도우느라 일만 했습니다. 뭐 오빠와 아버지가 일하시고 할아버지께서 나서서 시키시는데 군소리 하지 않더라고요. 어둑해져서야 샤워하느라 겨우 할아버지 댁에 거실로 들어와서 욕실로 갔어요. 저는 덕분에 그때까지도 편하게 올케 언니랑 엄마랑 할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조카와 잘 놀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며느리인 올케 언니가 손 하나 까딱 안고 저랑 놀고 있어도 아무런 눈치도 주지 않으세요. 귀한 손자와 손녀를 키우느라 고생하는데 할아버지 집에까지 와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하셨거든요. 저도 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았고요. 힘든 일은 원래 남자 몫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설거지가 많을 때는 오빠에게도 설거지하라고 시키셨어요. 고기를 굽는 것은 항상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오빠 담당이었고요.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를 더 귀히 여기셨어요. 원래 딸이 귀한 집안이라고 하시면서 늘 저를 공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케 언니한테도 엄청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손님이라서 이런저런 일들을 시키지 않았었는데 오빠가 제가 남친 집에 갔을 때 남친의 외할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말과 행동을 듣고서 일부러 장작 패는 날을 잡아서 놀러 오라고 했던 거라더군요. 남친이 샤워를 하고 옷을 새로 갈아입은 후에 하지 않았던 도끼질을 온종일 하고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오빠와 아버지를 따라서 일만 해서 지친 표정이었어요. 저에게 시간이 늦었는데 빨리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랜만에 만난 올케 언니와 조카들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헤어지기 싫었습니다. 서로 가기 싫어서 민기적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친의 쾌행한 눈을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인사드리고 먼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생했다며 호시와 고구마 등을 싸주셨어요. 운전을 하면서 올라오는 내내 남친은 피곤했는지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힘들었지? 우리 아버지랑 오빠는 늘 할아버지한테 가면 이렇게 일만 하시다가 오시곤 하지. 말이 없다가 입을 떼기 시작하더군요. 난 정말 이렇게 힘들게 일해본 적은 처음이다. 군대 가서도 힘든 삽질은 해봤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어. 와, 세상에. 아버님과 형님이 이러시는데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왜 하필 내가 너네 할아버지 댁에 가는 날이 장작 패는 날이냐? 스멀스멀 불만을 표시하더라고요. 고기 굽는 것도 그래. 남자들이 장작을 패니까 여자들이 고기 구워서 밥 먹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나 밖에서 선체로 고기 구우면서 밥 먹었잖아. 좀 슬퍼지려고 하더라. 우리 집에선 우리 외할아버지가 보시면 엄청 화내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어머, 얘 좀 봐. 들어와서 밥 먹으라고 다들 그랬는데 괜찮다면서 계속 고기 구우면서 잘만 처먹더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렇잖아. 할아버지 아버님이 고기 구울 테니까 들어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네, 들어가겠습니다. 대신 고기 잘 구우세요. 라고 하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내가 너네 집에 놀러 갔을 때 벌써 잊었니? 너네 외할아버지가 내가 일하지 않는다고 엄청 잔소리하니까 할 수 없이 이모가 몸빼바지 주고 고무장갑 쥐어준 거. 네가 그랬잖아. 원래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거라고 하면서 이해하라고 했어, 안 했어? 나도 원래 우리 할아버지한테는 귀한 소녀라서 할아버지 댁에 가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 그건 우리 올케 언니한테도 그래. 되도록이면 음식은 할머니가 다 해놓으시고 다 같이 함께 얘기 나누고 편히 있다가 가기를 원하셔. 힘든 일은 당연히 남자들 몫이고 그게 우리 집 문화야. 너네 집은 여자들이 놀고 있으면 한시도 눈꼴시러워서 못 보고 이 핑계 저 핑계 돼가며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 하는 문화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도
앞으로 넌 나랑 헤어지지 않은 이상은 매년마다 우리 할아버지 집에서 장작을 맡아놓고 패야 할걸? 너 너무 장작을 잘 패더라. 내가 내려다보면서 지켜봤는데 꽤 잘하더라고. 그 모습은 조금 멋졌어. 그랬더니 패씩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그래, 우리 집도 외할아버지만 그렇지 우리 엄마는 안 그렇잖아. 우리 외할아버지가 너한테 그렇게 한 거 대신에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외할아버지도 단번에 바뀌긴 힘들 거야. 그래도 외손자 말이라면 잘 듣는 분이시니까 또 그러시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장가 가서 머슴이 되어서 몸이 부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랑 끝까지 가겠다고 하면서 귀한 집에 손녀딸이니 잘 모시고 살겠다고 하면서 행여라도 자기 외할아버지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야 두고 볼 일이지. 남친의 외할아버지는 남친을 끔찍이도 사랑하셔서 자주 보게 될 사이인데 신경이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잠깐 동안이었지만 보통 성품이 아니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이 드신 우더른이고 옛날 분이니 아랫사람이 무조건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일인지 묻고 싶네요. 양쪽의 집안이 서로 환경과 문화가 다르다 보니 서로 오해와 반목이 없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남친과 결혼해야 하다니 조금 걱정이 앞섰습니다. 남친이야 자기 홈그라운드에 제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체감을 못할 수가 있고 항상 인내하고 참으라고 할 수도 있는데 미리 잠깐 경험한 것만으로도 주저가 되네요. 그래서 남친과는 결혼을 서두르지 않고 더 두고 볼 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은 어떠신지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하세요.